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얼굴에 검게 떠오른 작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걸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손등을 스치듯 바라본 순간 갈색 반점들이 퍼져 있는 걸 보고 괜스레 손을 숨기고 싶었던 적은요? 왜 나만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 하는 서글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셨겠지요. 안녕하세요. 반세기 동안 피부과 의사로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온 김영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배운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큰 약속으로 드리려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단 3분, 아주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젖은꽃이라 불리는 끈질긴 검버섯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늘어나는 검은 반점들을 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셨던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지우려고 애쓰셨던 지난 시간, 그 노력을 저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약국에서 추천받은 미백 크림을 사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값비싼 화장품에도 희망을 걸어보셨을 테고 급기야 집에서 직접 레몬즙을 짜 발라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기대했던 변화는커녕 허탈함만 남았고 시간과 돈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 환자 중 한 분이신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려 20년 동안 얼굴과 손등을 짓누르던 검버섯을 단 3주 만에 절반 가까이 없애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문턱 한 번 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이 방법을 따라 하셨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 모임에 나가기를 부끄러워해 늘 집안에만 계시던 할머니께서 요즘은 이웃들과 산책도 즐기시고 웃음꽃을 피우며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비밀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영호가 50년 동안 피부와 쌓아온 모든 경험을 담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잡티가 아닙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피부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분명한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 부르지요. 처음엔 그냥 작은 점 같아 보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도 짙어져 결국에는 레이저 시술로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햇볕을 오래 쬐며 농사일을 해오신 분들, 혹은 젊은 날 뜨거운 햇빛을 막을 생각조차 못했던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받아낸 햇살의 흔적이 세월을 따라 피부 위에 검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버섯은 보통 40대 이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겨우 눈에 띄는 작은 반점이지만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며 마치 밀가루를 뿌린 듯 작은 반점들이 모여 있거나 때로는 동전만 한 크기의 짙은 색 반점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주로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얼굴, 손등, 팔, 목, 가슴 부위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제 환자였던 박순자 할머니 역시 얼굴에 퍼진 검버섯으로 인해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에서도 함께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이셨던 그분의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이 방법을 따르신 지 단 3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할머니는 한 달 후 사진 찍는 것이 다시 즐거운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환한 웃음과 함께 세상과 다시 손을 맞잡게 된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사진을 소중히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실제 나이보다 한층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버섯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 우리 몸속 건강,
특히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 간이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버섯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피부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검버섯 하나를 제거하는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더구나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번에서 5번까지 반복 치료를 받아야 하니 총 비용은 적게 잡아도 1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연금익에 한정된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병원에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스스로 집에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검버섯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니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단 3주 만에 얼굴에 있던 검버섯의 절반 이상을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저 역시 피부과 전문의로서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검버섯이 얼굴 가득 퍼져 늘 깊숙이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시던 할머니는 지금은 자신있게 고개를 들고 다니며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레몬과 꿀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성분이 검버섯의 멜라닌 색소를 자연스럽게 옅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꿀은 천연 보습제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 꿀팩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레몬 반 개를 짜서 신선한 즙을 준비하세요. 그 즙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밀가루를 한 꼬집 넣어 반죽처럼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제 완성된 팩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팁을 더 드리자면 레몬은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오래 묵은 것보다는 갓 수확한 레몬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꿀. 가능하다면 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토종 꿀을 사용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처음 레몬 꿀팩을 바르면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다음엔 레몬즙을 살짝만 추가해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몬을 바른 피부는 자외선에 극도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빼먹으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짙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에 레몬 관리를 하고 다음날 외출할 땐 꼭 반드시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적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용한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피부 변화가 감지되었고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흐려졌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순간으로 꼽습니다. 예전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것도 꺼려 하셨던 분이 이제는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는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비밀처럼 전해 내려온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 미용에 탁월한 재료로 알려져 왔어요. 녹두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본연의 밝은 빛을 되살려줍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 녹두팩 덕분에 85세가 넘도록 단 하나의 검버섯도 없이 고운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 할머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녹두가루 3큰술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2큰술을 넣고 달콤한 꿀 1큰술을 추가해 잘 섞어주세요. 걸쭉한 반죽이 완성되면 그것을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3번만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녹두가루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녹두를 구입해 믹서기로 곱게 갈아 사용하면 훨씬 신선하고 풍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작은 동네 마트에서도 녹두가루를 5,000원 내외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데 부담도 크지 않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해버리면 애써 시작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검버섯은 오랜 세월에 걸쳐 피부에 자리 잡은 것인 만큼 없애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일주일에 단 3번, 한 달만 진심을 다해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비법을 소개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별다른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 부엌에 흔히 있는 과일 하나로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평소엔 그냥 버려버리던 부분으로요.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경험한 수많은 치료법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비법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나 껍질, 그 중에서도 안쪽에 보이는 부드럽고 하얀 섬유질에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게 스며 있어 피부 속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고 칙칙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더해 구연산과 살리실산이라는 소중한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쌓여있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걷어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바나나 하나를 꺼내 드세요. 천천히 맛있게 즐기세요.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다 드신 뒤 껍질 안쪽 하얀 부분을 이용해 검버섯이 생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고 꾸준히 10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엔 15분 동안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놔두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매일 저녁, 세안 후에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방영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피부가 나아질 리 없다며 의심을 품으셨죠. 그러나 결국 딸의 권유로 한번 해보셨고 겨우 3주 만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얼굴 곳곳에 있던 검버섯들이 확연히 옅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나나 껍질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저녁 일상이 되었어요. 전혀 귀찮지 않다며 오히려 즐겁다고 웃으셨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섬유질에는 비타민과 구간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피부를 맑게 하고 오래된 색소를 흐트러뜨려 줍니다. 여기서 작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너무 푸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하게 갈색으로 변하지도 않은 살짝 노랗고 검은 점이 박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가 효과가 더 뛰어나니 고를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한 껍질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번 사용한 바나나 껍질은 영양분이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사용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끈적거리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뭘까요? 바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고 버릴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는 것이니 별도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만으로 건강은 물론 피부 관리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덤으로 검버섯 개선 효과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최순옥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적용하신 결과 손등에 가득 퍼져있던 검버섯들이 불과 3주 만에 눈에 띄게 희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뻐졌어요 라고 칭찬해줄 정도였지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손주들과 손을 맞잡고 나들이 가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소 가득한 얼굴로 어린 손을 꼭 쥐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비밀 하나를 조심스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얹어 바르면 그 효과가 무려 2배로 뛰어오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바나나 껍질 속의 귀한 영양소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제 병원에서도 따로 알려드리지 않는 오직 긴 세월 동안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제 개인적인 비법입니다. 혹시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은 언제나 대안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대신 파인애플 껍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껍질 안쪽에는 검버섯의 탁월한 효소들이 숨어 있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인애플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 5분 정도만 가볍게 테스트하듯 시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검버섯을 없애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검버섯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은 제게 경제적으로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믿기에 아낌없이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피부에 검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왜 시금치일까요?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철분, 비타민 A, C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피부세포의 과도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엽록소, 즉 클로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피부 세포를 정화하고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3번 살짝 데쳐 드세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바로 꺼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금치 속에 소중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1큰술을 곁들이면 좋은 성분의 흡수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약간의 소금과 고소한 깨를 뿌려주면 맛 또한 훌륭해져 매번 먹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금치 한 줌을 생으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꾸준히 이어가신 결과 손등과 얼굴에 있던 검버섯이 절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시금치 2잎을 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동네 이웃들에게 직접 시금치를 키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란다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2번째 추천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보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바로 이 비타민 A가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줍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검버섯 예방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작은 당근 하나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작은 요령이 있어요. 당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소량의 지방,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선한 당근과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추천합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더해져 꾸준히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비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세요.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니 요즘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흔한 시대에는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근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75세가 된 지금도 피부는 깨끗하고 검버섯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하나같이 대체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아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매일 당근 주스를 마셨을 뿐이에요. 어쩌면 진짜 비밀은 이 꾸준함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비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작은 몸집 속에 어마어마한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속 염증을 억제해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속 염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되어 검버섯이 생기는 가능성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단,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호두 5달을 꼭 챙겨 먹습니다. 단순하지만 제 피부가 오랜 세월 동안 깨끗하게 유지된 데는 이 작은 습관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호두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꾸준히 호두를 섭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의 손등과 얼굴에 있던 검버섯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를 위해 투자한 호두값이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특별한 비밀을 덧붙입니다. 시금치, 당근, 그리고 호두. 이 3가지를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피부 속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근본부터 억제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당근과 호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무려 3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 외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버섯 예방에 탁월한 음식들은 다양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시금치, 당근, 그리고 호두, 이 조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핵심입니다. 물론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그리고 녹차 역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기본을 제대로 다지고 싶다면 오늘 배운 3가지부터 충실히 챙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발을 헛디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부디 이 부분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비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피부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 2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습, 보습, 보습.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그렇다면 왜 피부 보습이 그렇게 절대적인 걸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수분을 잃고 표면은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건조한 피부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쉽고 그 틈 사이로 자극물질이 침투하면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이 촉진되어 검버섯이 더욱 빠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탄탄한 방어막을 유지하는 것은 검버섯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에 세안이 끝난 직후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지 말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가볍게 물방울만 제거한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순간 남아있는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피부의 촉촉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비싼 화장품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따뜻하게 녹여 부드럽게 덮어주듯 특히 검버섯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특별한 보습팩을 해주세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꿀 1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고루 섞어 얼굴 전체에 펴 바른 후 20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면 됩니다. 이 작은 정성이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 하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꼭 당부해온 3분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목욕이나 세안이 끝난 뒤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단 3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기 시작하고 한번 메마른 피부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욕실 안에 보습제를 따로 두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전에 재빨리 바르셨죠. 덕분에 90세를 넘긴 연세에도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깨끗했어요. 검버섯이라고는 눈을 씻고 가도 찾을 수 없었죠. 조금 더 세심한 비법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밤에 잠들기 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세린을 넉넉히 펴 바르고 주무세요. 다만 바세린은 질감이 무겁고 끈적이기 때문에 베개를 보호하기 위해 얇은 수건을 덧대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아 보여도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부의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바나나 팩과 꾸준한 보습 관리만으로 무려 20년을 함께해온 검버섯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으니까요. 주변 가족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피부과 시술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싼 레이저 치료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저녁 정성껏 꿀과 바세린을 섞어 얼굴에 얹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지켜온 결과였어요. 이제 78세가 된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내 피부가 마치 60대 같아 보여 라고 흐뭇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검버섯 관리의 또 다른 절대 법칙, 자외선 차단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자외선은 검버섯의 가장 큰 적입니다. 태양빛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색소가 축적되고 결국 검버섯이라는 형태로 피부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은 이렇게 실천하세요. 가장 기본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는 것입니다.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세요. 하루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넉넉하게 덜어 얼굴과 목, 귀 주변까지 꼼꼼히 펴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름이 낀 하늘 아래에서도 자외선은 강력하게 피부를 관통하니까요. 그리고 2-3시간마다 다시 덧발라주세요. 특히 점심시간, 태양빛이 가장 매섭게 내리쬐는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추가로 발라야 합니다. 추가로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물리적인 차단도 함께 해주세요. 옷이나 모자 하나가 피부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해보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커다란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심지어 겨울의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365일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위를 잊지 마세요. 바로 손등입니다. 손등은 얼굴 다음으로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신경 쓰고 손등 관리는 소홀히 하곤 합니다. 얼굴은 매끈한데 손등만 검버섯으로 뒤덮인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도 눈발이 흩날리던 날도 매일같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의 손과 얼굴에는 검버섯 하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지요. 주변 친구분들은 모두 검버섯으로 고민했지만 어머니만은 늘 맑고 고운 피부를 지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 즉 매일매일 꼭 챙겨야 하는 생존 필수품이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사이에 비타민C를 추가로 발라주세요. 이 순서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검버섯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가의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비타민C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단,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 후 즉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잠그세요. 둘째, 보습제 위에 비타민C를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셋째,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외부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히 보호하세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각한 검버섯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보습 비타민C 자외선 차단 루틴을 단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검버섯이 확연히 옅어지고 피부톤 자체가 한층 맑아졌던 겁니다. 작지만 정확한 실천이 때로는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분은 지금도 때때로 병원에 들러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히 검버섯 관리를 넘어 여러분의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피부를 위한 비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삶의 비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비밀은 바로 손 운동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손이 건강해야 뇌도 그리고 피부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확실한 결론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환자들은 검버섯도 적었고 무엇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끝에는 인체 어느 부위보다 촘촘히 밀집된 감각신경 말단이 자리하고 있고 이 신경들이 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자극하면 곧바로 뇌를 자극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86세의 간영우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놀랍게도 기억력은 젊은이 못지 않았고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서도 60대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경이로운 일이었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손과 얼굴 피부에는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운동 덕분에 손끝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효과가 피부까지 퍼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손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순서대로 맞대는 운동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맞대세요. 그 다음 엄지와 중지를, 이어서 엄지와 약지를, 마지막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대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높여가세요. 각각 10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비비기입니다. 양손바닥을 마주대고 빠르게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 비비세요. 따뜻해진 손바닥을 얼굴에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 온기가 얼굴로 스며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톤을 한결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가며 마사지해주세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깍지 끼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두 손가락을 깍지 껴 단단히 잡고 손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은 손목과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손끝에서 얼굴까지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손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단 5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창밖을 바라보며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손을 움직여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피부는 물론이고 뇌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손운동은
식사를 준비하기 전 가볍게 해도 좋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따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매일 꾸준히 해내는 습관입니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손 운동을 마친 후 따뜻한 물로 손을 부드럽게 씻고 그 위에 보습제를 촘촘히 발라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손등에 자리 잡은 검버섯까지 자연스럽게 연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것 같은 기쁨이지요. 손등은 하루 종일 햇볕과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만큼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 운동 후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손등 피부도 거짓말처럼 매끄럽게 변할 것입니다. 제 환자 김영철 할아버지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간 매일 아침 손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등에 고집스럽게 남아있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 복용 시간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가락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네요. 손 운동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아프기 쉽지만 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면 관절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통증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90대가 넘은 나이에도 손수 바느질을 하셨고 직접 장바구니를 흘겨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그 손끝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매일 꾸준히 움직여온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뇌의 인지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손끝의 섬세한 운동은 뇌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세월이 흘러도 치매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이 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75세가 된 지금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손등에는 검버섯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비결이 대체 뭔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에 작은 손 운동 덕분이죠. 자,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몬꿀 팩, 녹두 팩,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피부를 다독이세요. 둘째, 시금치, 당근, 호두를 매일 식탁에 올려 피부 속부터 건강을 채우세요. 셋째, 세심한 보습과 철저한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키세요. 넷째, 손 운동을 통해 뇌와 피부의 건강을 동시에 돌보세요. 이 네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달라진 자신의 얼굴과 손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찬 노년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눈 모든 비법은 5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의 정수입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드리지 않는 비밀들이죠.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어서 굳이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열쇠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한 번에 잡는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50년 의학 지식을 아낌없이 모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